제가 이제 좀 주목하는 뉴스는 SBS 어제 그 임찬종 기자, 네. 뭐 장인수 기자도 잘 알 겁니다. 같은 지상파에서 근무를 했고 검찰 기자로 굉장히 이제 유명세를 떨쳤던,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아주 잘 나갔던 빨대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기자였습니다. 기자들 판단으로는 이게 무엇보다도 SBS가 저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임찬종 기자는 뭐 취재해가지고 이거 올려가지고 뭐 채택해 주세요라고 한 게 뭐 본인 하는 일이니까. 근데 SBS가 메인 뉴스에 완전히 전부 다 스토리잖아요. 추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마치 팩트처럼 하면서 5대 3을 거의 전제로 스토리를 전개를 했는데 그게 상당히 좀 이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까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게 예.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살짝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SBS가 어떻게 기사를 썼냐면 이 5대3 기사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임창종 기자가 헌재가 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추정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게 취재한 게 아니라 추정이다. 추정이고 분석을 해봤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본 거다. 이렇게 그렇지. 전제를 하고 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우리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오케이. 우리도 다 추정하는데 뭘. 예. 이건 팩트가 아니고 어떤 내부에서 정보나 취재 결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까지나 추정이니까 사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이 기사 때문에 부안해동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전제로 네, 가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단락에서 어떻게 가냐면 탄핵 심판 결정을 선고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유일한 경우인 5대3 교착 상태, 즉 인용 5명 대 기각 또는 각하 3명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5대3을. 왜 갑자기 이게 유일한 가능성이 왜 이게 되지? 유일한 가능성이야? 근데 이거를 딱 어제 똑같이 흔히 죄송합니다. 야말한 표현이 갑자기 머릿속에 딱 핵심. 이 주제로 보도한 MBC 보도를 보면요.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주제로 이렇게 갑니다. 저희가 오늘도 전직 재판관 헌법학자들 10명을 취재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케이.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직접 취재하진 못했어. 전문가 10명 취재해 봤어. 그랬더니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능성,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시간을 끌고 있을 수 있다. 어떤 재판관 하나가. 재판관 일부가 또 다른 가능성. 파면은 분명한데 만장일치가 안 돼서 만장일치를 만들려고 하는 지금 노력이나 시도가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는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지배적인 해석. 그렇죠. 예. 그리고 인용 의견은 5명이 확실한데 나머지 3명은 아직 마음을 못 정했거나 뭐 각하 인용 쪽이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게 이제 5대3. 5대3 이게 5대3인 거죠. 그러니까 5대3. 가능성을 앞에 누군가가 시간 끌기 목리를 부리고 있어. 또 하나는 7대1이나 6대2는 맞는데 야 이렇게 될 거 우리 그냥 8대0 만들자라고 지금 합의하는 가능성 하나. 또 SBS와 비슷하게 5대3인 것 같아서 지금 그런 가능성. 근데 각각의 가능성이 보면 맞잖아요. 이거 가능한 가능성이잖아요. 서로 간에 또 이제 베타적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케이스가 다 달라.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5대3이 추정하고 분석이라고 하면서 쭉 가다가 결론 부분에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하면서 5대3만 얘기를 해요. 5대3으로 그냥 몰고 가버린단 그러니까 말이지. 그게 그리고 문제죠. 게다가 제목도 거의 확정적으로 헌재 선고 지연 이유가 5대3 교착 상태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SBS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취재진의 의지가 있는 거죠. 5대3을 그렇죠. 밀고 싶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거죠. 저거는 편집국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5대3 교착 상태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저는 5대3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고 왜 그러냐면은 5대3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법률가로서. 왜냐하면 다 이야기하셔. 다 이야기하셔. 적어도 헌법재판관 정도 되는 법률가로서 그 레벨이라면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조갑재, 뭐 김진, 정규재, 뭐 이런 분들, 정통 보수 이런 사람들도 다 탄핵 인용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소위 말하는 먹물들, 양식이 있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이재명 싫어하는 기자들, 예. 법조인들 중에서 이제 뭐 저기 태극기랑 성조기 흔드는 사람들 말고 예, 정상적인 그런 그 자기들을 엘리트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좀 우월감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탄핵 인용이에요 다. 예, 적어도 이 계엄이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없어요. 아무리 이재명이 싫어도 그렇지. 그 사람들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3회 주장, 뭐 기각 각하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가 안 나와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저는. 근데 왜 이렇게 느려지냐? 저는 왜 그리고 이런 거를 5대 3을 띄우냐도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어찌되었거나 계속 저쪽 입장에서는 뭐 기각각하서를 띄우면서 그렇지. 예, 자기는 지지층을 결집을 시켜놔야지 어떤 식으로건 간에 대선 국면이나 이런 거에 유리하게 자기들 갈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고. 근데 법률적으로 보면은 저는 지금 누군가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은 확실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는 논리로 시간을 끄는 건 아니고 예. 물론 핑계는 절차상 핑계를 계속 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일까지 해야 된다는 그 논리. 왜냐하면 4월 18일 이 사람들 나가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대선 공고도 탄핵이 인용이 돼도 4월 2일 날까지 인용이 돼도 대선 공고 안 하고 질질질 그렇죠. 시간 끌 수 있는 인간들이다 하는 거 보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일단은 어쨌든 대선 공고를 이제 뭐 하고 안 하고 네. 요거는 일단 탄핵이 인용되고 그렇지, 난 그렇지. 이후에 그렇지. 예, 얘기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탄핵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차성환 교수님이 하려고 하는 게 일단 가처분입니다. 가처분. 왜 가처분이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잖아요. 근데 그 퇴임을 해도 후임이 지명되기 전까지는 일을 해야 되니까 임기가 연장된다. 그러니까 퇴임일 이후에도 헌법재판관의 지위가 인정이 된다는 가처분이에요. 그 임시 지위를 창설하는 거죠. 네, 그런 가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요거는 이제 법적으로 논란이 좀 있긴 해요. 과거에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하려면 7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헌법재판소법 법률이에요. 법률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6명이 됐단 말이에요. 6명이 되면 심리를 못 하잖아요. 네. 심리도 못 해. 선고만 못 하는 게 그렇지.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결정한 게 헌법재판소법에 7명 이상이 심리하여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걸 위헌 때려버린 거예요. 그렇지. 예, 이걸 위헌을 때려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6명이 돼도 심리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예, 조항 규정이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건 규정이 없어지니까는 뭐 심리는 몇 명 이상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지니까 그렇지. 심리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헌법재판관은 임기가 6년이라고 헌법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자동 퇴임이 되는 거지. 퇴임이 된 사람한테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려면 이건 뭔가 없던 지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심리에 관한 조항을 없애버리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건 창설적인 형성권적인 가처분이라 이게 허용이 되느냐 하는 법학계에서는 이제 논란은 있는데 그렇구나. 어쨌건 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차성환 교수님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거보다 더 간편한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버리면 돼요. 국회에서 법으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가지고 후임 재판관 선출되기 전까지는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유지한다. 예. 직을 그래서 유지한다. 그게 한 4개 법안이 네, 올라왔구나. 이게 있죠.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걸 하는 게 가장 간편한데 이거에 이제 그 걸림돌은 그렇게 법을 통과시키면 한덕수가 거부권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 네. 거부권하면 그렇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 지금은 뭘 따지고 자시고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하는 거야 다. 법도 만들고 가처분도 신청하고 탄핵도 하고. 네. 탄핵도 하고 필요하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 일부에서 민주당이 이제 전체 의견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먼저 아직 뜨고 민주당 일부도 아직 뭐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탄핵을 실시하자.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 그래서 한덕수, 최상목 계속 해버리자. 네. 그래서 묻고 야 헌법재판관 임명할 거야? 묻고 그냥 안 되면 또 하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멈춰버리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가 멈춤을 당한다. 예. 그래서 근데 윤석열이 복귀한다. 이게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논의가 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거에 탄핵을 해야 돼요. 국무위원들을. 국무위원들을 예. 그러니까 적어도 그 국무회의 정족수, 심리 정족수에 미달하게 3분의 2 이상이 있어야지 그 국무회의 심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거부권을 하려면 국무회의를 해야 돼요. 국무회의만 못하게 하면 거부권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적어도 뭐 한 5명, 6명 막 이렇게 탄핵을 시켜갖고 직무정지시키면 국무회의를 못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거부권 행사를 못 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헌법재판관들이 임기가 연장되는 직무를 계속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러면 이제 거부권 못 하니까 이게 발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적어도 뭐 이제 거부권 행사 기간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게 지나야지만은 국회의장이 그 공포를 할 수 그렇죠, 있으니 그렇죠. 4월 18일 지나기 전에 그 법이 발효되게 하려면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 말이구나. 예. 15일인가 지나서 그 법이 발효되든가 뭐 그런 거 그렇죠.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실 4월 18일 날 퇴임이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극단적이죠. 국무회의가 못 열게 만든다라는 어. 거는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좀 왜 멈칫멈칫하는 이유는 아마도 민주당 본류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쪽에서 국민의힘에서 야 봐라 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계엄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저게 바로 의회 독재야. 그게 사실은 맞아요. 그런 식으로 되치기를 분명히 할 거거든. 그게 사실은 네. 맞고 그리고 저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네. 맞는 게 국민의힘의 지금 음모 그렇지. 이게 계획이다 큰 더 신 것 빌드업이라는 거예요. 더신 것 같아. 분명히 국민의힘이랑 얘네들이 그걸 하고 있는 게 하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맞아. 탄핵 다 해갖고 국무회의 멈춰라 대한민국 세워라 그러면 더욱더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더 떨어질 것이고 와 그 중도층도 이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게 차라리 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그걸로 빌드업을 하면서 퍼뜨리는 맞아. 게 5대3. 그렇지. 지금 5대3이야. 그러면서 진짜 불안과 공포를 엄습하게 해서 행동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래 행동에서 거미의 덫으로 그물로 덫을 치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의 이제 젊은 의원들은 지금 당장 탄핵을 해야 된다. 뭐 물불 가릴 게 아니다라고 그렇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좀 경험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그 사람들은 많이 겪어봤거든. 이게 그렇지. 경험이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덫을 치는지를 당해봐서 알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야 생각을 해봐라. 지금 5대3 하는데 그게 근거가 어딨냐? 다 근거는 찌라시 없어. 아니야. 근거는 없어. 다 찌라시 아니야. 그럼 그 찌라시를 누가 만들겠어? 국민의힘에서 만들겠지. 국민의힘이 그렇지. 왜 만들겠어? 우리 불안하게 하려고. 불안하게 맞아. 해서 줄탄핵하고 뭔가 막 강경책을 계속 민주당이 쏟아내고 하게 만들면 민주당이 제풀에 뭔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틈에 국민의힘이랑 윤석열이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중도층 그 지지랑 이런 걸 가져간다. 이 전략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런 거고 사실 5대3이라는 게 근거가 없어요. 사실 그렇지. 소스가 이게. 그렇지. 예. 네. 사실 저는 이게 계속 얘기해왔던 게 진짜로 5대3이면 변론 재개를 한다고 저는 얘기를 계속 그러니까 해왔어요. 계엄을 해서 내란을 일으킨 측의 책임은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의회 독재 프레임으로 바뀔 가능성은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진짜로 5대3이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안 하자는 게 아니라 가처분도 하고 입법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줄탄핵을 이번에 또 왕창 하고 하는 거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 들어봐야 돼요. 왜냐면 5대3이었으면 문영배는 내가 문영배라면 어떻게 할 거야? 전 변론 재개해요. 변론 재개하고 팍팍 튀네 법정에서. 왜 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합니까? 그렇지. 왜 안 해? 팍팍해. 국회 측 대리인이잖아. 왜 국회에서는 그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해요? 이게 이진숙이나 그런 거 재판할 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지. 국회 그 재판 안 하냐, 빨리 임명 안 하냐 이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막 그 대답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티를 팍팍 낼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5명이. 근데 안 내잖아. 네, 그 얘기는 이 5대3이라는 게 헌재 발이 아니라 이게 국민의힘 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발이면은 걔네들 의도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줄 이유가 없다는 거고 우리 영화 한산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이순신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한산에 보면 하객진을 펼쳐놓고 왜군이 이게 다가오길 기다립니다. 정확히 사정거리에 들어왔을 때 일제 사격을 해야 왜군을 전멸시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원균이 그 우익인가 좌익에 있어요. 그렇죠. 원균이 왜군이 자꾸 다가오니까 불안해가지고 야 저거에서 왜군들 다가오는데 왜 안 쏘고 있어? 말하면서 빨리 쏴 빨리 쏴. 그러니까 아니 사거리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쏘면 안 됩니다. 아 그냥 쏴 빨리. 그래갖고 원균이 먼저 발포를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균 작살나죠. 그렇지. 예, 왜군 안 죽고. 다행히 원균만 쏴가지고 진열이 다 흐트러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순신 지휘를 받는 배들이 훨씬 많아갖고 걔네들은 사거리에 다 들어왔을 때 쏴가지고 다행히 왜군이 전멸을 했죠. 근데 지금 이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거일 수 있고 5대3을 계속 띄우는 이유가 SBS까지 저렇게 띄우는 이유가 저는 진짜로 4월 18일 이후까지 무정부 상태 요새 이제 아노미클러시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아니고 독재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그 아노크로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노미의 상태 무정부 상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영어 단어가 유행일 정도로 정치학에서 그런 상황인 건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지치면 생각하게 되는 게, 야, 힘드니까 대충 그냥 타협하자. 그래서 4월 18일 이후까지 넘기면 두 가지의 효과가 있어요. 이런 상대방의 헛발질을 유도할 수 있다. 두 번째, 타협하자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 살은 내주고, 저는 윤석열은 포기했다라고 보거든요. 국민의힘은. 속마음은 포기했다. 그런데 살을 안 내주는 척해야 살을 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살을 안 내주는 척해. 하지만 뼈는 누굽니까? 정당입니다. 정당. 국민의힘이라는 뼈는 취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옥체를 보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살은 어차피 내줄 거야. 살은 내주는데 아노미 상태는 계속 유지시켜. 그러면서 옥체는 보존해. 그러면서 아까 박정훈이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을 충분히 벌어. 그리고 민주당이나 대세가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 예? 지지율이. 그리고 본인들은 과거처럼 비슷하게 올라올 때 그때 서로 간에 타협해가지고 적정하게 니 먹고 나 먹고 하는 식으로 과거처럼 그냥 지내보자야. 무슨 뭐 개혁이고 무슨 정권 교체고 뭐 그런 거 있겠니? 이쪽으로 가는 이 두 가지 포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그러니까 예. 이런 거예요.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수뇌부겠죠. 수뇌부고 예.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예. 대표가 제일 전략가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제가 아까 이순신처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휘부를 믿고 예,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지. 이 우리가 저 불안하다고 해갖고 장반 원균처럼 이렇게 빨리 쏴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그 약간 좀 전략적이지 못하게 막 준동을 하면은 오히려 지휘부도 불안해져요. 예,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금일수록 이제 지휘부를 믿고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 예, 그런 것이고.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전부 다 탄핵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저쪽에 반격의 빌미를 주는 것보다 사실 저는 그래요. 전 자연법론자라서 4월 18일까지 그냥 선거 안 하고 퇴임해버리잖아요. 그게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낫다. 그렇게 되면은 네.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최 선배가 이런저런 가능성, 정치인들의 계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예.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으나 국민들은 못 견딘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같은 이야기야. 민주공화국을 국민들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자,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국민들을 넘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거래하고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예. 12월 13일, 14일 날 여의도의 국회 앞에 탄핵 가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4월 18일까지 헌재가 선고를 안 하면 그 사람들 다시 나와요. 그 사람들의 3배, 5배, 예. 10배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
그렇게 해서 그냥 국민의힘으로 다 그 국민의힘이라고 하니까 다 말이 이상하네. 네. 하여튼 우리 그 사람들의 주권자들의 힘으로 그냥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게 낫습니다. 저는 지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피로하고 지쳐 있겠지만 그치. 예, 이대로 그냥 헌법재판소에 빠른 선고를 계속 촉구하면서 우리도 가처분도 하고 법안도 내고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야 돼. 그렇지만 다만 국민의힘이 좋아할 거는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예.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만약에 4월 18일이 경과한다, 지나가 버린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그냥 혁명을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목적이 뭐야? 목적은 윤석열을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적법하게. 윤석열 탄핵시키는 거거든. 근데 아까 탄핵을 다른 뭐 국무위원들 다 시킨다고 해서 윤석열이 되지는 않아. 그게 A를 한다고 해서 B로 바로 연결되는 거는 아니거든. 근데 분풀이는 돼. 그래서 사실은 네. 헌법재판소에 경고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4월 18일 넘어가서 만약에 퇴임하고 선고가 안 되면 혁명이다. 그렇죠. 우리는 혁명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진짜로 할 것처럼 막 뭔가 준비를 착착착착 하는 거야. 아니 준비하는 방법은 무혈혁명도 있었어. 준비하는 방법이 그렇죠. 다 있어요. 지금 뭐 우리가 실정법대로 뭐 착하게 지금 살아갖고 잘 모르는데 과거의 자료를 보면 돼요. 1945년 8월 15일부터 그 이후에 한 3, 4년 정도 동안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 정부 수립 준비를 해왔는지 그 역사책을 보면 돼요. 그리고 진짜 뭐 그때 뭐 건준이다 뭐다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런 조직 만들 준비 다 하고 이런 거를 진짜로 할 것처럼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선고할 겁니다. 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박근혜 탄핵할 때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3일 전에 했어. 자기 퇴임 3일 그렇지. 전에. 그 자기 퇴임 3일 전에 했다니까 이정미도. 그리고 비상 그 입법기구 윤석열이 했는데 그거를 진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어요. 국민. 네. 그렇기 때문에 4월 18일 이후에 혁명을 한다. 그렇지. 어떻게 하느냐? 비상 뭐 어떤 국민 그런 그렇죠. 회의, 정부 수립 준비위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냥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국민투표에서 파면해도 되잖아. 그리고 파면시키고 뭐 새 네. 대통령 뽑고 이런 거 다 할 거다. 그러면 저쪽에서 근거가 뭐냐? 니들 법을 막 어기고 막 이렇게 하냐? 아니에요. 법 근거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그렇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렇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지금 이 주권자의 의사를 모든 국가기관이 다 배신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조차도 배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나서가지고 헌법 제1조를 근거로 해서 통치기구를 다시 만드는 중이다. 그렇죠. 이런 논리로 가면 되고 이 정도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려면 4월 18일이 지나면 그렇지. 4월 18일 이대로 지나버리면 정당화 된다니까요, 이게. 헌법 제1조를 근거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지는 우리가 더 맞아도 우리는 맷집이 워낙 좋고 우리는 이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칼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칼을 뺄 필요가 없어요. 큰 칼을 나중에 빼서 한 번에 그냥 쓸어버리면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꼼수를 쓰기보다는 큰 칼, 정석, 그렇죠. 원칙, 뭐 대도무문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야죠. 제가 윤석열 사형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그런 강성인 저조차도 혁명 얘기는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계속 혁명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기가 좀 눌렸어. 오늘 첫 같이 방송을 하는데 사실 이게 혁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온건한 분 거부감 가지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이 있어. 혁명 대신에 뭐요? 자연법 상태로 돌아간다. 자연법 상태로 돌아간다. 4월 18일을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이제 자연법 상태로 돌아가는 근데 거예요. 헌재가 그렇게 해버린 거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버린 거야. 그때 뭐 누가 권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연법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다. 이런 워딩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무혈혁명 할 겁니다. 우리는 법에 따라서 무혈혁명을 하면 되는 거지.